여러분들이 크게 컨셉을 갖고 있어야 될 게 지금 제목을 보면은 Non-Profit Organization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 집사람 설명할 때 사실 사회 구조로 보면은 둘밖에 없는 거예요. 정부 아니면 회사. 목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정부는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거고 회사는 이윤을 남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요. 사람이 쓰러졌어. 회사 사람이 와서 이렇게 세워봐야 이윤이 안 남는데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정부가 도와야 되는 거지. 뭐 경찰, 소방서 다 정부가 프로바이드 해야 되는 거야. 왜냐? 그걸 했을 때 불 껐다고 얼마 내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도둑 잡았는데 얼마 내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정부와 회사라는 두 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커버를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커버하는 게 로컬 거버먼이 있는 거고 또 non-profit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지방 분권을 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로컬 거버먼을 세운 게. 왜냐? 중앙에서 다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칼스테이지에서 수업 가르칠 때 매 분기별로 4인조 내지 5인조 중국 학생들이 왔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그게 문제거든. 그 넓은 땅덩어리에 어떻게 하면은 그냥 미국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뭐 또 다른 예를 든다고 해봐요. 가난해서 빈곤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회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 왜? 그 사람들을 도와도 이윤이 안 나는데? 형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다 뻗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non-profit이라는 비영리 단체가 뭔가 일을 하려고 했을 때 펀드라는 또는 세금 혜택이라는 면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니네들이 너희들의 목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는 세금 내지 마. 도네이션 받은 돈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도 돼. 하다못해서 교회 같은 경우에도 non-profit 등록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교회 지붕을 고쳐야 돼. 홈디포에 갔는데 내가 non-profit에 이 넘버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주면은 물건을 살 때 우리가 세일 텍스를 안 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데 더 명확하게 도움이 가는 돈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여기서 내에서 생각해 보는데 최선을 다할게요. 내가 몇 시간 동안 배웠어요. 쿠사리 먹으면서. 가족들끼리 특히 얘기하면은 더 잔인해. 아주 노골적으로 이것도 이해 못해요. 이런 식으로. 그런 그 핍박을 당하면서 내가 배운 거니까 한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기침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에서는 명확히 형 저거 같이 하셔야 돼요. 어딨지? 첫 번째 장에서는 내가 이제 크게 얘기를 했는데 non-profit organization. 근데 조금 전에 NGO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차이가 뭘까요? 잘못 썼네. 잘못 쓴 게 아니지. NPO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NPO 여기서 보면은 NPO 비영리 단체. 제가 아까 오타예요. NPO 쓰려고 했어요. NGO라고 해도 돼. 왜냐면은 internationally 그들이 활동을 할 때 NGO라고 해요. Non-governmental. 그러니까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걸 설명하라고 했고 정확히 말해서 이 나비 미니스트리가 하나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그러니까 책임을 가진 조직으로 사회의 가치를 창조하는 그런 목적을 가졌을 때 미국의 법 체계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미국의 법 체계 안에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분명히 정부와 회사 둘밖에 없는데 그 다른 부분을 일을 할 때 서포트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나눌게요. 자, 첫 번째로 4개를 다 놓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첫 번째로 비영리 단체 Non-Profit Organization in 미국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소셜 미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셜 미션이 있는데 이 소셜 미션이라는 게 뭐냐면은 어떤 하나의 사회적 가치를 이루기 위한 목적을 가진 조직이에요. 사회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밸류한 가치여야 되겠죠. 그리고 소셜 퍼포스 비즈니스, 즉 정부는 정부 서비스를 위한 조직이고 회사가 이윤을 남기는 조직이라면은 이 non-profit organization은 저 사회적인 가치,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빈곤층이 있어.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특히 뭐 socially disadvantaged 된 사람들, 한국말로 치면 뭘까요? 사회적 약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는데 회사가 하지 않고 정부가 거기 손을 못 뻗으면은 우리가 거기 어프로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non-profit organization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냐면은 board of directors, 한국말로 임원단, 보드 멤버라고 운영해도 되는데 3-4명의 보드 멤버들을 그 non-profit에서 사실 등록을 할 때는 3명만 있으면 돼요. 선출을 하는데 그들의 선출 방법, 임기, 기능, 권한 등을 다 멤버 사이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바울 선교회를 하고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non-profit이에요. 등록이 다 돼 있어요. 우리 보드 멤버 임기 안 정했어요.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바꿀 수도 있는데 바꿀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안집사님 혼자서 다 하셨어요. 일당 100을 하신 거예요. 회계하시고 뭐 하시고. 그랬는데 그 소셜 퍼포스, 그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이 동참을 한 거예요. 나도 그런 멤버 중에 한 명이고 내가 지금은 디렉터가 돼 있어요. 보드 오브 디렉터. 그 가치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실 조직이 완전 커지면은 우리가 선출하고 뭐 선거하고 이래야 될 텐데 처음 시작은 그렇게 어렵게 시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보드 오브 멤버에게 일을 맡기고 어느 정도 일이 이루어졌을 때, 틀이 잡혔을 때 우리가 함께 하면서 결정사항들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4번째가 이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오해 중에 하나인데 non-profit이 그렇게 어떤 좋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이윤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이윤 추구가 가능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비영리 조직과 그러면은 이 비영리 조직도 이윤 추구가 가능하고 회사라고 얘기하는 조직도 이윤 추구가 가능한데 그럼 둘 사이에 무슨 차이가 구별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제 회사가 이윤을 추구하는 거는 자기네들이 번 이익을 분배하기 위한 거예요. 투자자들 나누기 위한 거예요. 근데 비영리 단체는 그 이윤에서 오는 돈들이 소셜 퍼포스, 가치를 이루는 데 쓰이는 거지 다시 이렇게 리워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도네이션을 네가 첨부했으니까 너한테 얼마를 주겠다 이렇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응? 그러니까 뭐 멤버들이나 기부자들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전부 사회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미국의 법 체계 안에서 어떻게 되어 있나 하면은 굉장히 역사가 길어요. 일단 미국이라는 나라는 시스템에서 비영리 조직이 굉장히 역사가 길고 이제 운영되는 데 있어서 체계가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두 군데다 다 등록을 해야 돼요. 페더럴 연방정부와 스테이트 거버먼의 둘 다 주정부에 레지스터를 해야 하는데 하는 이유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도와주는 게 어떤 펀드를 가지고 도와줄 수도 있고 가장 큰 거는 세금으로 세금의 이익과 그리고 세금의 혜택을 받는 어떤 조직이나 이런 어떤 기금에 대해서는 항상 투명할 걸 요구해요. 여기서 그 세금 떼기 전에 뭐 리타이어먼트 플랜 이런 거에 대해서 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굉장히 까다로워.
IRA가 세금 면제를 받는 돈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투명성을 요구해요. 그런 것 때문에 페데랄과 그러니까 주정부와 연방정부와 주정부 둘 다 레지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제상 revenue가 그러니까 revenue라는 거는 운영 자산이 25,000불이 25,000이 넘어가면은 사실 재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해야 돼요. 근데 내가 있는 바울 선교회는 사실 한 5만 불이 넘는 돈이 거쳐가요. 선교사님이 생활비로 쓰시는 돈은 10,000불 미만이에요. 나머지 돈들은 선교사님이 중국에서 세우신 제자들을 세워서 교회의 운영비, 뭐 교과서 사역이라고 부르는 북한의 성경을 반입하는 이런 사역들에 의해서 쓰이는데 그냥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어떻게 썼다가 보고하면 원물이 넘어가는 것도 그러면 끝이에요. 그게 어떤 이윤을 추구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100% 도네이션을 받아서 그 돈이 거기 선교지에 쓰였지 어떤 이윤 추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 돈을 만드는 메인 머니한 게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체계가 잘 돼 있지만 어떤 우리가 소셜 엔터프라이즈 사회적 기업처럼 사람을 고용해서 어떤 그들을 그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서 돈을 만들지 않는다면은 그런 제안들이 굉장히 심플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법의 아래 있냐면은 501c3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요. 바로 이 페더럴 텍스 코드 501c3 이게 어떤 베니핏이 있냐면은 이 캐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조직들은 조직이 창출하는 이익에 대해서 인컴 텍스를 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0불 도네이션 하면 10,000불을 다 쓸 수 있어요. 대신 소셜 퍼포스에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록할 때 우리는 이런 목적이다 라고 등록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적으로 우리의 나비 미니스트리가 비영리 단체다. 우리는 이런 쪽을 추구한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고요. 박물관 가면은 뭐 국립박물관 이런 것도 있지만 개인이 하는 이런 박물관들 있잖아요. 다 non-profit이에요. 그들이 그림을 전시하고 이제 뭐 약간의 뭐 입장료를 받지만 거기서 물건도 판단 말이에요. 물건 팔잖아요, 거기. 뭐 그림을 다시 복사해서 팔고 이러는 거는 그들이 그림을 전시하고 그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목적에 맞겠지만 거기서 껌을 판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걔네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냥 우산을 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세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관할 문제가 아니라 회계사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네 목적에 맞는 거야? 아니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non-profit하고 social enterprise, 사회적 기업은 컨셉의 개념이지 둘의 목적은 같다고 봐요. 사회적인 가치를 이룬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이윤을 남겼을 때 그 돈에 대해서 정부가 보조를 해줘야 된다, 안 해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사실 다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주는 거죠. 다시 한번 근데 우리가 여기를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갈 거는 이 비영리 단체가 우리 나비 미니스트리가 활동하는데 정말 좋은 길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니까 계속 얘기를 들으면서 한번 그걸 한번 되새겨 보세요. 자, 그리고 이 501c3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그런 조직들은 non-profit은 이 단체에 돈을 도네이션 하거나 발론티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텍스 디덕션을 줘요. 그러니까 도네이션 하는 거는 이해가 가죠. 도네이션을 했는데 텍스 보고 때 우리가 영수증을 주면은 이게 법체계 안에서 그 사람이 자기 돈을 도네이션 한 거예요. 텍스 보고 해보신 분, 터보텍스 이용해서. 그럼 돈도 쓰는데 시간도 쓰는 거 알죠? 시간도 미국은 해줘요. 네가 이런 시간 썼어 이러고. 이 발론티어 한 시간도 텍스 디덕션을 해주는 나라예요. 돈을 환산하기 어려운 걸 환산해서 자기네들 기준을 가지고 운전한 시간 왔다 갔다 마일리지도 우리가
써서 올리면은 다 텍스가 돼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미국의 법 체계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왜? 정부가 우리를 도와주듯이 우리도 그들에게 우리가 받는 혜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법 체계 안에서 legally 활동을 하는 하나의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재밌는 거는 여기 읽어보면은 어디까지 했냐면은 tax deductible donation까지 했는데 많은 주들에서 자기네들 각자 자기네들이 생각하기에 이건 도와줘도 돼, 안 도와줘도 돼 이런 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조지아는 지금같이 우리가 나비 컨퍼런스 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호텔에 묵었어. 근데 내가 non-profit 이거를 했다 그러면은 호텔 텍스를 면제받아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고 물건을 샀어. 그러면은 물건 살 때 내는 세일 텍스를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네들이 커버를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는데 이걸 활성화해야 정말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뿌리가 깊은 거예요. 이게. 그리고 뭐 프로퍼티 텍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뭐 어떤 오피스나 이런 거에 대해서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인컴 텍스가 없어요. 개인이면 대신 프로퍼티 텍스가 높아요. 근데 그걸 면제해 준다는 건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예요. 텍사스는 못 사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 그래 니네는 인컴 텍스 내지 마. 그걸로 먹고 사는데 또 돈을 써. 대신 집 있는 애들 야 내가 좀 더 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는 프로퍼티 텍스가 높은데도 non-profit이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고 걔네가 세금을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큰 거죠. 그리고 다음 왜 갑자기 소셜 엔터프라이즈로 넘어갔냐면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한국말로 치면은. 근데 사실 이 사회적 기업도 목적이 같아요. 사회적 기업도 미국에서 이게 비영리 조직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사회적 기업도 같은데 그러니까 정부와 회사와 비영리 조직이 놓치고 있는 부분을 커버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non-profit이 있고 government이 있고 비즈니스가 있는데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non-profit은 거의 100% 도네이션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도네이션이 없으면은 실질적인 요구가 있어도 거기에 어프로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동 패시브한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셜 엔터프라이즈는 사실 굉장히 뭐랄까 크리에이티브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윤 창조의 모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프리뉴어라고 부리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엔터프리뉴어십, 사회적 기업가, 소셜 엔터프레너십. 그렇지, 소셜 엔터프리, 되게 잘한다 너. 난 단어도 어렵던데. 샬라샬라.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듯이 그들 삶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문제를 보고 해결책을 갖고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윤 추구의 모델이 있고 그들 안에서 액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100% 도네이션으로 받아서 운영되는 그런 단순 non-profit이 아니라 목적은 같아요. 사회적인 가치를 이루는 건데 그런 크리에이티브하고 액티브한 그런 마인드가 한 번 더 발음해 줄래? 소셜 엔터프리너십. 엔터프레너십. 야 지금 켜는 거였어. 안처편유예요. 안처편유. 엔터프레너십. 저 뭐 개인이나 아니면 단체 예시는 어떤 게 있나요? 그걸 좀 이따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 둘 차이를 굳이 얘기하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제 무엇이 아닌가로 접근해 보면 명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목적은 같아요. 사회적인 가치를 이루는 것인데
기존의 비영리 조직들이 발론티어나 도네이션으로 운영되었다면은 그것에 따른 한계가 있었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모델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기업처럼 고용이 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모델도 있는데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그런 모델들을 얘기했더니 집사람이 크게 지금 한국에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 비영리 단체 역사가 긴 가운데 나온 게 사회적인 기업인데 한국은 비영리 단체에 대한 역사가 길지 않은데 사회적 기업을 활성화하려니까 이게 정부 주도형이 돼버린 거예요. 정부에서 앞에서 끌어주는데 그때 사회적 기업을 정의할 때 첫 번째로 정부에서 제시한 게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두 번째, socially disadvantaged 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소외계층. 그리고 세 번째로 미국은 많지 않은데 정부가 그랬을 때 첫 번째 고용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보조해 줬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뒤에 있는 노숙자들이 있는데 이들을 내가 빵 굽는 사람으로 훈련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그럼 미국 사람들 매일 빵을 먹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잘 교육을 못 받은 애들이고 뭐 하는 애들인데 똑같은 사회체계에 나가서 빵 굽는 다른 애들하고 경쟁했을 때 얘네들이 자리를 못 잡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가 도와줄 테니까 네가 좀 해봐. 그래서 얘네들의 경쟁력이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예요, 한국은. 근데 미국은 그렇지가 않아요. 미국은 비영리 단체 역사가 너무 길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 펀드가 많아요. 그걸 내가 또 보여줄게요. 그래서 여기서 근데 다시 한번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럼 나비 미니스트리가 정부가 할 수 없고 회사가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성범 형제의 마지막 그 슬라이드에서 명확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제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거를 우리가 마음 아파해서 느껴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느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소외된 계층이나 뭐 그냥 그런 정말 많은 non-profit이 있어요, 사실. 근데 그 non-profit 중에서 계속 그 가치가 유지되는 애들은 비전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하트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걸 같이 나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걸 하겠다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 같아요. 왜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든 non-profit은 당연히 머리 되신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의 부분을 이루는 분 될 테니까. 한번 프로젝트도 우리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내놓는 것도 어떤 프로젝트가 나왔을 때 거기에 어프로치하는 방법이 이 non-profit이 좋으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non-profit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순서를 잘 다시 한번 얘기하자는 거고 정부 쪽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펀드나 세금혜택을 주지만 사실 회사에서도 비즈니스 하는 애들 중에서도 펀드의 형태를 도와주는 데도 많고 자기네들 기업 이미지에 도움이 된다면은 기꺼이 투자를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시리얼 스티커 10개 모아오면 우리가 여기 얼마 도네이션 할게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리고 월마트에 이렇게 벽에 보면은 막 이렇게 상장 같은 거 붙어 있는데 잘 보면은 우리가 여기 얼마 도네이션 했다, 얼마 도네이션 했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기업 이미지에 맞는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다면 그걸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만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회사가 보기에 정말 그 가치가 사회적인 가치가 소중하고
도울만 하면은 그들이 우리를 도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두 개가 있다. 그러니까 two general approach라고 했는데 첫 번째 거는 한국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은 있어요. 왜냐? 비영리 단체 역사가 기니까. 그래서 grant making non-profit as a private foundation 했는데 빌 게이츠 재단이죠. 빌 앤 멜린다 게이트 파운데이션. 여기서 매년 프로젝트 나오는 거 알죠? 희한한 거 나오잖아요. 뭐냐면 뭐 아프리카 지역에 야 기존의 서구 화장실은 물을 많이 써야 되는데 야 걔네 먹을 물도 없고 씻을 물도 없는 애들이 그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왜냐면은 많은 병균들이 그 쉽게 말해서 맨발로 다니다가 애들이 사람의 인분이나 동물의 인분 반들면 그 기생충 얼마나 죽는 거예요. 다리 자르고 그 시설을 만들라는 거예요. 물 안 쓰는 시설.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네 도와줄게, 투자할게.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정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장티푸스약 뭐 이런 거 이제는 별로 투자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로 죽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야. 그럼 그거 누가 도와주겠어? 근데 아프리카 1인당 의료비 수준이 내가 알기로 4불이었어요. 2001년? 2년? 그냥 맹스 열심히 공부할 때. 그러니까 거기다가 에이즈 검사, 100불짜리 에이즈 검사라고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바이오칩 만들어서 1차 스크리닝만 단가를 낮춰도 그런 거 프로젝트 했어요, 사실 여기다. 왜냐면 처음에는 10,000불 주는데 당첨이 되면은 100만 불 주고 그래요. 너네 한번 해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는 파운데이션이 있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예를 들게 스콜 파운데이션이라는 건데 내가 죄송한데 스콜이 누구야 했더니 이게 무식한 사람이 쭉 당했어. 누군지 알아요? 이베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을 가지고 펀드를 너네 아이디어 갖고 와. 우리는 너네들 아이디어에 투자를 할게. 그러니까 사실 소셜 엔터프리니어십 엔터프리니어십 맞죠? 엔터프리니어십 안티프리니어십 오케이. 거기에 우리는 가치를 두고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돈을 어떻게 모아요? 정말 많아. 정말 많고 그 사람들은 정말 그 헐트를 울리는 사람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건데 서비스 프로바이딩 non-profit이에요. 퍼블릭 차리티를 하는 건데 유나이티드 웨이. 나도 여기서 뭐 도네이션한 물건들 이렇게 사는 거 조금 가격은 비싸지만 그 돈을 이제 쓰는 거예요. 지역마다. 그러니까 여기서 펀드를 받아서 운영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non-profit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게 유스 빌드라는 건데 그렇게 한번 해주겠어요? 마우스로 이게 한 8분짜리 슬라이드인데 스콜 파운데이션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그 이베이 창시자가 만든 파운데이션에서 한 거예요. 더블 클릭해봐요. 인터넷 뜰 거예요. 밑으로 내려. 이 사람 이 여자분은 길을 가는데 흑인 애들, 젊은 청년 애들이 아무 일도 없이 뒤에서 놀고 있는 걸 보고 저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클릭을 해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아주 작은 시작인 거죠. 그들과 얘기를 나누고 그들이 어떤 상황인지를. I got a big family with 6 sisters and 4 brothers. And my mother's on drugs. My father passed away. I got raped during high school, my 12th grade year, so I just stopped going. I guess I was the black sheep, but my mother had a lot of kids, a lot. Like, I don't know how many, I can't even count right now. And my father was a drug addict. So I guess it was hard for her to take care of all of us. And I just went on my own. It's crazy. Cause like I can name like a good 7, 8 boys I done grew up with that's dead now. Like, it's hard out here. It's hard, very hard.
They're all poor. You know, they're used to feeling marginalized, rejected, depressed, hopeless, like nobody respects them, nobody cares about them, and there's no hope for them. They walk into Youth Build, and what we want them to feel right away is respect. You're important here. All right, this exercise, we're gonna begin to test our trust in each other. All right, so I need all of my ones. You should have a blindfold in your hand. The first Youth Build program was started in 1978 in East Harlem. We had 300 abandoned buildings in East Harlem where I lived. We had hundreds, maybe thousands, of young people standing on the corners with nothing to do, and lots of homeless people. So I looked at that and said, there's something wrong with this picture. Someone should hire these young people to rebuild these buildings and create housing for the homeless people. Right. So you have all of these young people who are hopeless. They're not going to do anything different. They are who they are. They'll end up in prison, drug addicts, or dead. To be able to turn that around is a powerful thing. I met Robert 13 years ago when he was in his first year in Youth Build. And you know he is a Youth Build graduate. He's the first Youth Build graduate to be the executive director of a big Youth Build program like Newark. The Youth Build experience prepared me to be a leader in my community. Many young people today don't even realize that that is possible for them. The mental toughness is like a way of almost shaking them out of their despair. It's like, okay, guys, to succeed, you're going to have to snap out of it. You're going to have to take charge of your life. Down. Up. Straighten your back out. Down. One. Oh! Ma, what you doing? Together. When we first started, we had to go through this program. Like, we had to do exercise and run around the building. I thought it was some bull when we first started, because I didn't want to do that. Because I don't do exercise every day. I don't exercise, period. In a Youth Build program, young people sign up full-time for about a year, and they spend half their time going to a Youth Build alternative school where they study for their high school diploma or their GED. I will sleep. No. I am sleeping on the slope. I knew how to read, but I didn't know how to read well. And my class wasn't laughing at me or nothing. If I was in regular school, they would have laughed at me. They ain't laugh at me or nothing. Like, they helped me out, like, when I got a word wrong. And now I know how to read, and it's a miracle. So I mean, I love Youth Build. The other half of their time they spend building housing for homeless and low-income people. It's all knit together with a community of people caring about each other, where they can see a path to a future where they can make a difference. Your first coat, you want to be your easy coat. What we're really trying to get young people to understand is that it's a series of small victories. So that the mood is asking people for you to do this way, or that you look at the water bottle? Getting through orientation, making it into the program, getting your uniform, earning your tool belt. It's a victory, something that you set out to do and you accomplish it, one at a time. When they start to experience those small victories, you begin to see them begin to believe in themselves. Well, I built my first wall, I was happy. I'm looking at this wall like, oh, I did this. I felt like I built like a mansion. Like, oh my, I did this. I thought it was gonna be hard at first. Like, we is not gonna build this wall. So I felt good. I felt like, you know, this good that we learn and we doing something else positive. Cause you know, not only is we just building houses, it's for other people, low income people. Since we got public funding in 1994, 76,000 young people have produced 17,000 units of housing in 226 of America's poorest communities. To be able to have our own home, to provide a home for our kids, it's a blessing. It's the first day that I actually own something. My husband and I have something. You guys down here, Youth Builders, you guys are awesome. You guys are awesome.
It's really about rebuilding lives and rebuilding communities. Well, part of what we do with houses is the same thing we try to do with young people's lives. The essence of why Youth Build works is the combination of the power of love with the power of opportunity. The young people feel somebody cares about them, and they see opportunity to make something of themselves. Together, that works miracles. I want to be a cook. I want to build my own restaurant. Hopefully, I'll own my own business. I could see myself being a social worker, because that's what I'm going after. I want to be a social worker, meaning teaching kids and helping parents that need help. We're trying to prepare leaders. We're trying to prepare young people who will forever feel responsible and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for their communities, for the world. If society would make the investment needed to open the doors to Youth Build and programs like Youth Build to every young person who is knocking, we could end poverty in a generation. I know that I'm gonna make it out of here. You will see me graduating in October. You will see, you'll see us. 성취라는 것을 몰랐던 아이들이 사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라 이걸 저렇게 해라 한 게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거예요. 어떻게 애들을 도와주는 게 그들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를 꼭 보고 싶은 이유가 앤드류 윤이에요. 코리안 아메리칸인. 이 친구는 노스웨스턴에서 MBA를 했는데 케냐를 우연히 방문하는 계기로 원에이커 펀드라는 굉장히 insightful하고 굉장히 successful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안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이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셨듯이 그 케냐에 가서 이 사람들이 왜냐면 75%가 농업 인구인데 자급자족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문제인가 아주 간단한 솔루션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클릭해 주세요. 아이디어를 가지고 많은 비영 non-profit foundation에서 we honor 9 돈을 individuals representing 7 organizations doing work in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economic opportunity, community development, and conflict resolution. They work throughout the world in the US, Africa, Indonesia, Latin America, Afghanistan, and beyond. Jeff, would you come join me? One Acre Fund, Andrew Yoon. Few challenges have faced more analysis and led to the creation of more well-meaning programs than subsistence agriculture in Africa. Andrew Yoon's One Acre Fund is one innovation that proves good intentions can be channeled into effective, scalable solutions. One Acre Fund takes an integrated value chain approach to empowering rural farmers in Kenya and Rwanda, providing them with everything they need to succeed: seeds, fertilizer, training, and once production goes beyond what's needed to feed their families, access to markets. In less than 4 years, One Acre Fund has helped triple the harvests and double the income per acre for subsistence farm families representing more than 100,000 of the world's poorest people. With his dream rooted in determination and on a clear trajectory to success, Andrew projects reaching millions more rural African farm families in the next 10 years. Andrew Yoon. I'm so honored to accept this award on behalf of the One Acre Fund team and the partners that have put us here. We have very little time, so please indulge me for a quick thought experiment. Please close your eyes. That was pretty easy. Imagine for a moment that you are a subsistence farmer. You're standing in a small field, and your job is to somehow grow enough food to survive another year.
All you have is a sack of seed left over from last year. You live miles away from any markets or services. You haven't eaten in 24 hours, and you somehow need to keep your 5 children alive. It is an impossible situation. Please open your eyes. 3/4 of the world's poor people live in basically this situation. So if this room represented the world's poor people, everybody from about there all the way over would be subsistence farmers. That is one heck of an opportunity. Because if we can find something that works for one farmer, Sally for example, we might be able to scale it to all of them. One Acre Fund has an amazing leadership team living in rural areas of East Africa, learning directly from farmers. I believe we have developed new insights in how to serve that one farmer. We provide that farmer with a loan for a tiny amount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seed and fertilizer and training. It's that simple. On average, we double farm profitability on every planted acre. Our families start to reach a little bit of their human potential. Our families start eating enough, they can afford books and uniforms for their kids, a little basic health care, and they start investing in the future. The Skoll Grant will help to transform our organization. We currently serve 23,000 farm families, and in 3 more years we'll serve more than 100,000 farm families with nearly 500,000 children living in those families. We also hope to play a role in starting a broader movement. Thank you to the Skoll community for highlighting and growing our work. 미국은 정부 주도형이 아니라 이런 non-profit 파운데이션에서 도와줄 역량이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헐트를 가지고 어떤 일을 본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룰지를 안 찾고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방법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 다시 우리가 시각을 바꿔서 non-profit을 우리가 한번 크리에이트 하는 거에 대해서 seriously 한번, 왜냐면은 많은 프로젝트를 얘기를 했지만 그냥 기존에 우리 이런 모임을 온라인으로 나눈다거나 말씀을 나누는 이런 걸로는 실질적으로 이웃 사랑을, 어떤 니드를 우리가 채우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먼저 돌아봐야 될 거는 우리 나비 미니스트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확히 하면서 어떤 미션이 있냐. 우리 나비 회원들이 정말 가슴 아파서 이걸 우리가 합시다. 성령님은 한 분이세요. 근데 우리 공동체를 우리가 허락해 주셨는데 당장 얘기 듣기 전에는 뭐 듣고 나서는 아닌데도 우리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 같이 많이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그리를 한다면은 과연 우리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은 커밋해야 돼요. 우리가. 그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뭔가 이 일을 프로젝트를 서포트하려고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같은 얘기지. What is our mission to achieve? 그리고 이 비영리 단체가 과연 우리가 이루려는 목적에 맞는 조직이고 나비 미니스트리가 비영리 단체가 됐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베네핏을 다 얻을 수 있느냐.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미국에 고등학교 애들이 명문대 갈 때 그런 거 많이 쓰는 거 알죠? 나는 이런 비영리 단체 만들었다. 고등학생들 하는 일이에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그게 유지가 되느냐? 그러면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여러 사람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는 그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게 옵션이냐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까 성공명제 그 슬라이드를 봤는데 God's plan and we act on His business. 한번 생각해 보자.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미션이 뭐지? 나베 미니스트리 미션. 응? 어떤 일들을 우리가 정말 남들이 보기에 좋은 게 아니고 남들이 보기에 이걸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정말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는 것에 우리도 마음 아프게 해서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커밋만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거기에 우리가 일을 할. 그 다음에 서스테이너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non-profit은 우리 집사람이 처음 한 얘기가 만들기는 쉬워. 근데 그걸 유지하는 건 쉽지가 않지. 이런 거. 수많은 non-profit이 생겼다가 그 가치가 그냥 생각해보세요. 나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은 내 의에서 나오는 일이면은 이건 금방 없어져요. 우리 마음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셨을 때는 그건 하나님 일이 되시기 때문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 정말 하시려는 일을 이루는데 이 non-profit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스테이너빌리티의 문제는 사실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우리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의 얘기를 귀를 기울인다면은 사실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바울 선교에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게 얘기하세요. 구멍가게 같았다. 도네이션 하는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 같이 성경 공부했던 사람들. 저는 박바울 선교사님하고 교회 생활 같이 안 해봤어요. 그리고 우리 도네이션 하는 분들의 3분의 1은 매해 바뀌어요. 참 신기한 게 필요하신 만큼의 액수가 채워져요.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했던 일이 커뮤니케이션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뭐냐면은 영수증 발급과 도네이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필로 썼어요. 그럼 감사하니까. 그리고 한 번 어디서 이렇게 가서 침례교 같은 경우에는 목장 모임에 방문하셔서 본인이 하고 있는 사역을 설명하고 근데 말이 되게 어눌하세요. 어떨 때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그래요. 박발 선교사님이 이렇게 무슨 대단한 그런 설교가가 아니세요. 근데 그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시고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를 탁 도네이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그분께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고 하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하려는 우리가 이루려는 그러니까 사회적 가치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이면은 하나님이 우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누가 얘기하실 거기 때문에 정말 이 일을 이루는 건 어렵지 않다고 봐요. 펀드레이징 같은 경우. 성범형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요, 나비 미니스트리 얘기를 듣고 돕고 싶다고 했는데 당장 필요가 없어서 괜찮다고 얘기했다.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모의교육은 말씀 나누는데 우리를 도와주겠다는 분이 계시네 이렇게. 근데 우리가 뭔가 사회적인 가치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 멤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조금 얘기했는데 오픈 모임이냐 아니냐 그 얘기를 나중에 한번 디스커션 해보죠. 우리 모임이 오픈 모임이 지금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내가 이 사람 알아서 야 너 한번 와봐 이렇게는 우리가 인바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인턴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원하면은 멤버가 되는 건데 사실은 멤버 왜냐면 이게 생명력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바울 선교 예를 드는 게 first generation, second generation 지나고 저는 third예요. 그냥 안수사님하고 통화를 했더니 나도 옛날 사람이고 이동국도 옛날 사람이지 이제는 새로운 그래서 그냥 믿어줘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했더니 도와줘서 고마워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믿고 맡길 사람이 많지 않지 이런 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멤버를 리크루트 할 때도 우리 나비 미니스트리가 어떤 모임인지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내가 뭔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려는 사람도 우리 멤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멤버 액티비티
많이 패시브해요 지금은 우리가. 근데 우리들 자체 내로 그걸 가치를 쉐어하면서 본인 마음에,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일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그래요. 이 non-profit은 가슴 두근거리는 일이다. 그러면서 그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가치가 있고, 앤드류 윤을 설명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이지만 정말 자랑스러운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뭐가 필요한지를 고민을 하고 작은 시약과 그 비료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너무 못하는 거 가르쳐서 더 많이 수확을 해서 나아지는 걸 보고 옆 사람들이 그런 거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그 가치를 보고 이런 파운데이션에 투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은 미비할지도 몰라도 우리가 정말 한 발 딱 뗐는데 요단강이 갈라질 수도 있는 건데, 우리가 믿음 없이 아무 액티비티가 없으면은 아무 일도 안 생기고 있는 거예요. 말로만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발 내디딜 그 믿음의 한 발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자, 비전과 미션과 밸류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해서 구하고, 정말 나비 미니스트리 우리 모임하면서도 계속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한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우리가 같은 출발 선상에 섰을 때 우리 같이 가자. 어떤 사람은 좀 앞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좀 뒤에 처져 있고 한데 그 앞선 사람이 기다려야지. 같이 쉬어가면서 같이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시지. 우리가 앞선 사람이 먼저 했으면 우리들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보다 우리가 했다는 마음이 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성령 안에 있는 한 공동체 내에서는 서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비전과 미션과 밸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non-profit도 그래요. 마음 같아서는 그냥 맘 맞는 사람끼리 빨리 만들어버리고 싶고 뭔가 하고 싶으니까. 근데 계속 기다리는 것도 이게 나비 미니스트리에 대한 하나님 소망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도하고 고민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시작하면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근데 아직은 시작이라고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봐도 시작이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얘기는 아직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non-profit에 대한 슬라이드를 나누면서 사실 좀 인커리지를 하고 싶었어요. 이 퍼스트 나비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정체성을 찾는 거. 나비 미니스트리가 내가 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 나비 미니스트리의 일원으로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를 함께 이끄시려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되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됐을 때 이루실 거예요. 방법은 많아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내 와이프가 이쪽에 전문가인데 더 재밌는 거는 집사람 주변에는 실질적인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집사람이 그냥 옆방에 가서 물어봤더니 non-profit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지. 하지만 유지하는 게 어려워.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될 건데 아직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어. 생각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을까요? 아니요, 이게 마지막. 이 슬라이드는 공유할 테니까